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수TV의 송미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나눌 주제는요, 쉬쉬하면서도 궁금한 중년의 성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요, 밤이 두려우시죠? 어느 날부터 성기능 저하로 마음 심란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와이프가 샤워를 하면 무섭다는 남자분들 꽤 계시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텐트도 안 치고 몸에 별 반응이 없어요. 이래서 또 마음 심란한 분들 꽤 계시죠? 반면에 에너지가 왕성한 남자분들은 식사 자리에서건 술자리에서건 뭐 자랑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자랑이 사실인지 저는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플레이보이즈 창간자 휴 헤프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휴 헤프너가 누군지는 아세요? 아마 대부분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평생을 플레이보이즈 모델들과 섹스를 즐겼던 남자예요. 재작년인가 아마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은 비아그라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시판되기 전과 비아그라가 시판된 이후로 자기 인생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중년 남자들의 발기에 도움이 되는 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50세 이상 아주 많은 남자들이 약의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세 이상 남자는 100% 약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에너지가 왕성한 중년의 남자분들에게는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들에게 발기력이란 어떤 쾌락의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의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의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아마 남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약 30여 가지가 넘는데요. 뭐 자이데나 비아그라, 시알리스, 88,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약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자 15,000원 처방전 내고 가서 받으래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면 15,000원을 내고 처방전을 받고 4개에 25,000원짜리 정품을 사랍니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100개짜리가 5만원, 10만원짜리 짝퉁약이 있는데 절대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많이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남자분들이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거지 내 몸이 축나려고 약을 복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약의 도움을 받아서 매우 즐거운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가 남자들한테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애인과 즐기기 위해서나 또는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만 약을 복용하지 마시고요. 와이프와 즐기기 위해서도 꼭 약을 복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앞에서 발기가 안 된다고 걱정하시고 샤워 소리가 두렵다고 하시고 보약이나 지어달라고 하시고 오늘은 옆방 가서 잘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와이프와도 당당하게 약을 처방받아서 60세, 70세, 80세까지 건강하게 성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도를 할 경우에는 약의 도움이 없이도 아주 성공을 잘 한대요. 그런데 와이프와 섹스를 할 때는 유독 약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어쨌든 와이프와도 즐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요. 인간은 90% 이상 동물적인 본능에 따릅니다. 제 아무리 이성적인 척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들은
동물적인 본능에 따르는 건데요. 섹스야말로 동물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큰 쾌락입니다. 이제 중년의 남자분들도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걱정하거나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성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분들이 다른 일을 할 때도 훨씬 더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걸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년의 남자분들도 좀 더 멋쟁이스러운, 그러니까 패션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얼굴도 시술을 받아서 젊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남성성을 유지하시는데도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 중년의 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이 발기가 되지 않아서 잠자리가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잠자리가 무서워서 발기가 안 되는 걸까요? 뭐 두 가지 다 결합되는 형태일 수는 있는데, 일단 첫째로 남자들은 발기력 이꼴 대상과 상관없는 자신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발기가 안 되니까 잠자리도 무섭고 뭐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어떤 외도의 상대라던가 하룻밤 불륜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빨리 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출발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남자들은 위축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이 흔히 가족끼리는 섹스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앞으로도 그 부부 학교라는 내지는 부부 생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부부 문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일방적인 수동적인 갑을 관계가 부부 사이에도 존재를 하지, 부부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성을 즐기고 하는 문화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남자는 여자로서 와이프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애들 엄마로서의 역할만 부여하는 거고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남편과 섹스의 즐거움을 느껴볼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섹스를 하는 것을 서로 원치 않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장롱 속에 의문의 비디오 테이프, 부모님들이 몰래 보는 야한 영상, 그런 게 부부관계에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흥분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요즘은, 예전에는 포르노나 이런 것들을 막 몰래 봤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떻게 데이트하는 줄 아세요? 둘이 같이 봐요. 같이 보고 얘기하고, 여기가 성감되구나, 너는 어떠니?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을 보는 거는 같이 성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만약 본인의 남자친구가 비아그라 없이 섹스를 할 수 없다면 권장하시겠어요? 당연히 약을 먹어야죠. 약이 없이 섹스가 안 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뭔가가 발기상의 문제가 있고 하는 걸 나는 중년 남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남성성의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예요. 내가 나이 들어가고 내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만약에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굉장히 그런 남성성이 나이가 들어도 강한 분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분 한 명이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10명 중에 1명이 그런 분이 있으면 9분은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약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럴 경우에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건 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60세 이상은 100% 약을 복용한대요. 제가 100명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100%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 말은 뭐 100%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수가 복용한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한 사람하고만 하니까 이게 남자나 여자 서로 이게 좀 권태기처럼 질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부부가 따로 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자, 우리 그 평생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평생의 섹스 파트너가 몇 명쯤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통계치를 보니까 평생 5, 6명의 파트너가 적당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섹스를 할 때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해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할 때만 섹스의 즐거움이 배가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통계적으로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섹스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리고 자기 몸에 맞아치는 어떤 상대의 그러니까 그 섹스 패턴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 했을 때 그런 패턴이 맞아지지 않죠. 서로가 대화도 나누고 익숙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걸 텐데, 그런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매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 명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개발하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이 성 만족도를 저는 더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그 어떤 연구 자료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네. 8899라는 구호에 걸맞게 중년의 모든 분들은 섹스도 즐기시고 현대의학의 힘도 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년의 성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의 이야기는 쭉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 계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섹스 없는 중년의 결혼 생활은 불가능할까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3번 만나면 섹스를 해야 한다네요? 정말 사실인가요?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